자, 이 길은 한번 볼게. 사실 저도 성리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뭐 이건 하나는 확실해요. 성리학은 수양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물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양 대군 말고 뭐 약간 돛 닦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그게 좀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뭐 이제 가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자, 북송 시대는 자, 실천적 학문이었던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거듭난 시기였다. 잘 봐.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때 얘가 이렇게 된 거래. 그러면 원래 유학이라고 하는 건 실천적 학문이었는데 존재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으로 바뀐 거래. 그럼 퀘스천 하나. 실천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vs 존재 본질 탐구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맞니? 근데 우리 항상 이거부터 하자. 거듭나는 바뀐 거잖아. 뭐든지 간에 쉽게 바뀔 일은 없거든.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아시겠나? 그럼 잘 봐. 유학이 뭐가 됐어? 철학이 된 거야. 쉽게 가자. 그럼 잘 봐. 100% 똑같진 않겠지만 철학은 유학을 담고 있겠지. 유학도 철학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담고 있겠지. 그럼 둘은 공통점이 있을 거야. 물론 차이점도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가자. 북송 초기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했대.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뭔지 모르겠어. 불교와 도교가 얘를 주도를 했대. 그러면 잘 봐. 주도했대. 얘는 얘랑 얘의 짬뽕일 거야. 맞아 아니야? 얘 내용에는 이거랑 이거가 주도했으니까 얘 내용 전체는 얘 아니면 얘일 거야. 그러니까 맞지? 아니면 두 개 섞여 있거나. 북송 중기에 등장한 유학자들은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졌고 그 흐름은 후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계화되었다. 잘 봐. 북송 초기에는 형이상학을 주도하였대. 근데 불교랑 도교가 주도했으니까 형이상학의 내용은 주도한 불교, 도교일 거야. 맞니? 근데 유학자들이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철학적 기반, 형이상학 기반을 다졌대. 그럼 잘 봐. 원래는 불교랑 도교였는데 얘가 바뀌었겠지. 뭐로? 유교 유학자들이 뭐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뭘 다졌대? 기반을 다졌대. 절 봐. 기반을 다졌다라고 했으면 얘랑 얘는 다름을 시사하고 있어. 맞아 아니야? 기반은 기반 근본 베이스니까. 그 흐름은 후대에 이렇게 된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럼 잘 봐. 얘네보다 얘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거야. 맞니? 뭔가 조금 더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야. 맞죠? 네. 몰라도 돼요. 그게 오히려 알면 더 이상해져. 내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유학, 철학 내용 얘기했니? 잘 봐. 철학이 뭐야? 유학이었어야 돼.
형이 이상하기 뭐로 바뀐대? 성리학이었어야 돼. 그것만 알면 돼. 흐름만 중요하면 돼. 쌤, 제가 알기로 성리학은 수양이던데요. 유학은 유교, 뭐 그 인의 예지.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독서 풀 때는 그런 거 다 몰라야 됩니다. 무조건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물면 알면 좋은 것도 있어요. 과학 지문에서. 과학 기술에서는 알면 중요한. 인문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시겠나? 자, 가봅시다. 북송 중기의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잘 봐. 중기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 그럼 뭐겠니? 유학자겠지. 장제라는 새끼랑 정이라고 하는 새끼를 꼽을 수 있다. 존나 많은데요. 이 중에서 픽하라 그러면 장제랑 정이래. 그럼 얘네가 뭔가 좀 확실한 걸 했겠지. 그러니까 가봅시다. 이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성리학의 뿌리를 각기 다른 내용으로 정립하였는데 잘 봐. 뿌리를 각기 딴 걸로 정리했대. 그럼 잘 봐. 근본은 똑같아. 그냥 입장이 정의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잘 봐. 선생님, 장제파와 정의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아? 애초에 똑같은 내용 갖고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맞지? 예를 들어 박훈정을 한 명은 오성고등학교, 한 명은 몬치치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본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러면 잘 봐. 장제파라고 하는 새끼들이랑 정의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우리 한번 퀘스천 품자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들의 사상 이후 주희에 의해 종합되어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자, 근데 누가 합쳤대요? 주희라고 하는 새끼가 합쳤대요. 얘가 또 토대가 되었대. 그럼 잘 봐. 토대가 되었다, 기반을 다졌다. 큰 차이 없을 거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 그러면 솔직히 봐봐. 토대가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 체계화되었다. 여기 내용 겹칠 거야. 이쪽 하나만 알아도 이거 풀릴 거고 이쪽 하나만 알아도 이쪽은 풀릴 거야. 맞아 아니야? 맞니? 자, 가보자. 일단 얘는 안 지워볼게. 이해되니까지? 가봅시다. 씨발 지워야겠네. 자, 장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장제의 내용이야. 장제는 기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기 몰라도 돼.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였다. 실제론자. 뭔지 몰라도 돼. 자, 근데 봐봐. 장제는 뭐 중심으로 얘기했대? 기. 장제는 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대. 그냥 보자. 장제에 따르면 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잘 봐. 철학 지문에서 가장 힘든 거,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뭐뭐가 아니다는 그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기는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이며, 이는 기 안에 내재하며 작용 속에 드러난 질서의 원리다. 맞아 아니야? 맞지? 왜 이거 집중하는데? 집중하지 마. 자, 기는 뭐야? 근원이자 존재의 근원. 기는 근원이야. 근데 이거 팩트야, 주장이야? 주장이야. 장제의 주장이라고 그냥. 이는 기 안에 있대. 그리고 그 작용 속에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다. 이는 어디 안에 있어? 기 안에 내재한데. 그럼 뭐가 더 큰 개념이야? 기가 더 큰 개념이고.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보자. 이거고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의 원리다. 자,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는 뭐래요? 질서래요. 확인되니? 이렇게만 알자. 오케이? 장제는 기로 충만한 실체라고 보았다. 뭐를? 우주를. 확인돼? 우주를 기를 충만한 실체라고 봤다. 확인되나? 자, 다 잊지는 못할 거야 아마 훈정아. 민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냥 이거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문단별로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 그냥. 이 내용이네요 쌤. 다음 거. 이 내용이네. 오케이 이해됐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지 또. 그러니까 가보자. 기로 충만한 실체인 우주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 역동적 과정 밑줄 쳐. 왜 역동적인데요?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거든요.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았대요. 잘 봐. 그러면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
생성한다는 게 역동적 과정이야. 그 역동적 과정의 결과는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이야. 맞아, 아니야? 맞지?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니? 이러한 자생적 생성과 스스로 사려고 하는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장제는 화육이라 칭했다. 우주는 기로 충만한 실체고요. 그 실체는 역동적 과정과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존나게 한대요. 근데 그 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육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끝. 어때? 화는 의미가 뭔데 봅시다. 변화시키고 생겨나게 하는 작용. 육은 그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작용. 쉽게 말해서 낳고 기르고 끝. 맞니? 누가 얘기했어? 장제. 맞니?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모든 존재는 화육의 산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라고 봤다. 잘 봐.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것, 철학에서 우주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스페이스가 아니라 우리 온 천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 자, 약간 이런 거 있죠. 온 우주가 도와줄 겁니다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모든 존재는 움직임, 낳고 기르는 것을 산물이며 결과이며 인간은 이러한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됐다. 그럼 잘 봐. 잘 봐.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 장제는 인간이 최고도로 응축됐다 그러잖아. 그럼 제일 밑에 것도 있겠니 없겠니? 있죠. 제일 높은 걸로 응축됐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밑에 우선순위가 있겠지. 그러니까 제일 덜한 거, 한 거, 이렇게 한 거. 제일 높은 게 뭐로 본 거야? 닌겐.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돼? 자, 또한 장제는 기작용이 도적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했다. 네 아는 거 나왔네. 인 나왔네요. 잘 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래부터 만약에 뭐 성리학에 인이 예지 인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래. 뭐가 있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기가 있으니까 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인은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뭐적으로. 그럼 잘 봐. First step 기. Second step 임과 동시에 도적적 스텝 뭐 인. 확인돼? 인은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인 성질로서 잘 봐.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근원적인 성질로서 그냥 읽어봐.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고 태어난 존재이며 이 본성이 도덕적 근간이 된다고 하였다. 쉽게 볼게. 인간은 인을 갖고 있고 그게 본성이야. 끝. 맞아 아니야? 맞지?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인. 그게 뭐래? 본성이래. 그리고 그게 뭐라? 도덕적 근간이래. 끝. 오케이? 장제는 인간을 화육의 정수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곧 천도의 실현, 하늘 길 실현이라는 천인합일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여기부터 쓱 어려워지지. 갑자기 싹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잘 봐. 쉽게 가자. 무조건 지문은 연결될 거야. 인간은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라고 했잖아. 여기서 간다. 화육의 정수로 보니까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태어난 거겠지. 정수라고 하는 건 제일 잘하는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뭐야? 왜 쌤? 제일 잘하는 새끼라고 하는 근거 뭔데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뭐야? 실천이고 천도다. 인간이 하는 거에 곧 하늘의 뜻이다.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로 뭔데요? 예래. 끝. 오케이? 잘 봐.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길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잘 봐. 그럼 다 때려치고 인간이 하는 게 그건 누가 정해준 거야? 하늘이 정해준 거야. 왜 하는데? 존나 잘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존나 잘 만들었으니까 뭘 갖고 있는 거야? 인을 갖고 있는 거야. 제일 많대요. 씨발 존나.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하늘이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연결되죠? 오케이? 그는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인간이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봤으면 왜? 뭐가 있는데? 인이 있잖아. 도덕은 일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 인 존나 중요해. 끝. 확인되니? 인 존나 중요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곧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다. 인간 하는 거 존나 중요하다. 존나 잘한다. 왜? 인을 갖고 태어났거든. 왜?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태어났거든. 왜? 이걸 천인합의의 관점에서 강조했으니까. 끝. 이해되니? 오케이. 찍고 있지? 자, 결국 장제에게 기는 존나 중요해.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이라고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바탕이고, 이는 그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다. 잘 봐. 아까 전에 뭐 안에 뭐가 있었어? 이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내재적 원리라 그랬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똑같지? 오케이. 뭐라고? 네. 기 안에 인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치. 기의 작용. 근데 봐봐. 기의 작용이 드러난 것이 인이라고 본 거잖아. 안에는 없죠. 그럼 잘 봐. 행동이 곧 인이겠지. 그럼 그 행동은 뭐겠니? 또? 실천으로 볼 수 있겠죠. 확인되십니까? 오케이. 쉽지? 여기까지 쉽지? 간다. 민재 잘 들어. 자, 이제 이름 뭐였냐 이 새끼. 장제했죠.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맞나? 오케이. 따로따로 봐라. 따로따로. 사실은 정상적으로라면 방금 이거 읽고 나서 건들 수 있는 문제는 건드려라. 알겠니? 그 다음 정의는 이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본질로 봤다. 선생님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지? 잘 봐. 잘 생각해봐. 아까 정제, 이제 정제, 장제는 인간을 고도로 응축됐다고 봤지. 그 밑에 또 있어 없어? 주르르 있죠. 얘는 비롯한 만물의 본질이다. 다 포함돼서 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얘는 평등, 걔는 평등하진 않아 라고 본 거겠지. 확인된? 그리고 철학자들 입장은 큰 차이는 없어요. 관점이 다른 거야. 그에 따르면 이는 모든 존재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그 자체이다. 말이 참 씨바. 잘 봐. 이는 얘와 얘 안에 있는 보편적인 원리로. 잘 봐. 이거 논점 흐리는 거야. 씨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가 인간 플러스 만물. 인간도 씨바 만물 안에 들어가지 않니? 맞지? 그럼 잘 봐. 이는 만물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볼 수 있겠지. 맞니? 만물이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껴. 이는 만물 본성에 내재하는 선하고 보편적인 원리이며 존재 본질이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확인돼? 이해되니? 그리고 이는 원래 선하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만물의 본성 또한 선하겠지. 그럼 만물이 뭐 갖고 있다 그랬어? 이 갖고 있다 그랬지. 만물에 뭐 들어가? 인간 들어가. 그럼 인간 뭐라고 본 거야? 선하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뭐에 빠질 수 있겠니? 성, 선, 설. 맞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의는 이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기로 봤다. 잘 봐. 얘는 좀 더 단순해. 아까 장제 뭐라 그랬어? 인으로 봤잖아. 행위가 인이었잖아.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뭐야? 기야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잘 봐. 이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안 남을 거야. 씨발, 그럼 얘는 인은 있나? 얘가 과연 인이 있을까? 아까 장제는 인이 있었잖아. 얘는 인이 있을까? 확인해보자. 기는 사물의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기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 근데 잡아. 수단이 기래. 그러면 어떤 행위, 아웃풋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아웃풋 자체가 기는 아닐 거야. 그럼 잘 봐. 기가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야 돼. 맞아, 아니? 기가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 기는 그래서 뭔데요? 물질적 형체를 이루는 것이며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기를 통해 나타나는 설명했다. 그럼 잘 봐. 기가 없으면 이거 있어, 없어? 기가 없으면 선하다, 안 선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단이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엔진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연료라고 생각합시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 지금 전부 다 정의 얘기다. 장제 얘기 아니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지만 이가 기보다 우선한다. 이가 기보다 우선한다. 잘 봐. 그러면 기 없이는 욕망, 감정 못한다라고 했지. 근데 왜 이가 먼저라고 얘기할까?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고 선하게 태어났어. 그런 어떤 액션을 안 취해도 인간은 원래 뭐 하니까? 선하니까. 확인돼요? 자, and then 정의는 본성 안에 내재한 이를 보존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유발하는 근원인 기를 경계하여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존 천리 거인욕의 수양을 내세웠다. 잘 봐. 아, 씨발 이가 기보다 더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이를 보존은 해야 돼. 근데 기로서 뭐가 나온대? 감정과 욕망도 드러낼 수 있대. 아, 그니까 경계해야겠네. 욕망과 사사로운 욕망. 잘 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의가 감정과 욕망이 나쁘대요? 아니래. 근데 뭐는 나쁘다라고 하는 거야? 사사로운이라고 하는 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걔네를 제거해야 되면은 뭐 해야 돼? 수양을 해야 돼. 그거 이름 뭐래? 이거래. 오케이? 이는 성찰적 수양관으로서 수련을 통한 도덕 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입장입니다. 잘 봐. 정제랑 다른 거. 정제는 수령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얘는 뭐래? 수양 얘기했어. 확인돼? 자,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해라. 한 2분 쉬시고 머리 좀 녹여. 네, 전체 하면 연결 안 되는 게 맞아요.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어느 부분까지가 정제고 어느 부분까지가 제인지 알 거야. 잘라. 그럼 잘 봐. 선생님, 제가 초반부 내용이랑 정제 입장이랑 장제 입장은 기억나요. 걔네는 알겠어요. 따로따로 문제 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따로따로 문제 풀면 돼. 한 번에 다 읽고 못 풀어요. 왜? 성리학 파트가 원래 그래. 원래 좀 복잡하고 버거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 그게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 입장을 좀 더 동의하거든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라고 하는 거. 근데 안 되는 파트, 저는 성리학 파트는 저도 그렇게 안 읽어요. 저도 어려워요. 성리학은. 될 거야. 아마 11번 같은 경우는 쉽게 느껴졌을 거야. 그러니까. 되죠? 네. 자, 다 읽고 이제. 그럼 봐봐. 첫 번째 세트 딱 읽고 나서 내신 나왔을 때 첫 번째 파트까지 는 대충 수룩 읽고 문제 조금 찔끔찔끔거리고 두 번째 주의 거 수룩 읽고 또 문제 찔끔찔끔거리고 세 번째 거 쭉 읽고 문제 찔끔찔끔거리고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 게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성리학의 대표학자 주의 떠올려라. 이 새끼 뭐 했어? 장제랑 장이 묶었지. 장제의 사상과 정의의 사상을 잘 봐. 밑줄 선별적 수용. 선별이 뭐야? 골라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를 종합하여 이와 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뭘 확립했대? 이기론을 확립했다. 애들이 맨날 씨발 이기거리는 게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뭘 진짜요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이어랑 기가 뭔지 알겠지. 대충은 뭔지 느낌은 날 겁니다. 이제. 주의는 이제 입장 다를 거야. 제3의 입장이야. 자, 근데 봐봐. 짬뽕일 거야. 짬뽕일 거야. 그러니까 맞니? 이와 기가 살아 움직이며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체계이며 자, 이까지 누구 입장이야?
첫 번째 나온 새끼 이름 뭐였냐? 장제 입장 아니냐? 맞지? 인간의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한다. 이거 뒤에 건 또 누구 입장이야? 정이죠. 이해되니? 짬뽕이잖아. 완전 극짬뽕이잖아. 그러니까. 또한 그는 이와 기 중에 이는 만물과 인간의 본성이 근원적 본체이며, 자 밑줄 근원적 본체이며, 기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는 수단이다. 야, 뒤에 건 누구에게 가까워? 앞에 새끼가 정이었나? 얘 아니 잘 봐. 근원적 본체라고 본 건 누구 봤어? 둘 다 똑같지 않았냐? 둘 다 본체라고 봤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새끼는 누구였니? 앞부분 새끼였지. 이름 뭐였냐, 씨발. 장제 맞냐? 그리고 두 번째 게 정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내용은 장제에 가까워. 그리고 수단으로 했다. 그리고 수단으로 나왔으니까 그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나왔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뒤에 건 똑같이 반반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확인돼? 이는 항상 선하고 불변하는 절대적 이치이며, 기는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잘 들어. 얘는 개소리야 하지마. 절대적 이치. 잘 봐. 근데 애들이 잘 봐. 절대적이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 불변 나오잖아. 항상 불변. 기는 뭐야?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만들어낸다. 잘 봐. 기라고 하는 거는 자 앞부분 새끼도 뭐라 그랬어? 이거 실현돼야 된다. 얘는 뭐라겠어? 하게끔 만드는 연료 역할이다 라고 봤지. 그러니까 탁하고 맑은 정도에 따라, 즉슨 사람마다 다르다가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만 긁어. 즉 만물은, 이거 왜 이렇게 저 리모컨 아니 하지마. 자, 즉 만물 인간 포함이겠죠? 이를 본성으로 가지나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의 상태에 따라서, 잘 들어. 인간 뭐하게 태어났대? 선하게 태어났대. 선함을 본성으로 가지지만 뭐 따라 달라? 기 따라 달라. 왜?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 맑으면 착하겠지. 행동도 착하겠지. 탁하면 비용신 같겠죠. 그러니까. 확인되십니까? 가보자.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뭐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다. 본 만물이랑 인간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인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본래의 이는 선하더라도 기가 탁하면 자 성정과 기질의 편차가 생기고, 애초에 타고난 거를 착하게 태어났지만 뭐가 탁하면, 기가 탁하면 요 두 개의 편차 차이야. 그 결과 감정과 욕망이 치우쳐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잘 봐. 두 번째 얘기했던 장제는, 장제 맞죠? 정의였나? 정의는 뭐 하라고 얘기할까?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장제는요, 뭐 딱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맞죠? 이러한 관점에서 주인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뭐겠니 얘도 씨바 수양 중요하겠지. 근데 잘 봐. 좀 이상하지 않니? 야, 기가 탁하면 이렇게 된다며. 근데 얘는 뭘 밝히라 그래? 이를 밝히라. 뭐 좀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쌤, 그 기를 탁하게 하는 거를 다시 맑게 하든가. 맞지? 보자.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좀 이상하지? 잘 봐. 아니 기가 문제라며. 태어난 건 타고난 건 다 본성으로 똑같이 이를 갖는다며. 근데 왜 기를 안 건들고 계속 이만 건드냐고요. 그러니까. 확인되니? 자. 근데 또 밑에 거, 왜 그런지 나올 줄 알았더니만 주의가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뺀 건 아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궁금해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자. 주의는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이를 본체로 삼고
기를 그 발현, 실현, 표현, 수단으로 보면서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기는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인은 이와 기를 구분하되 서로 떨어지지 않는 속에서 위계, 우선 1등, 2등을 설정했다. 잘 봐. 아까 전에 장제라고 한 새끼 뭐 안에 뭐 있다 그래서 이 안에 기 있다 그랬었지. 이를 밝혀버린다면 기 안이라고 했냐? 자, 근데 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래. 이 안에 기 맞아? 뭐 어쨌든 네 말대로 해보자. 이 안에 이 안에 기야? 그럼 잘 봐. 뭘 살리지? 이를 살리지. 이걸 밝히게 되면 구분하되 위계를 설정한 거겠지. 그러면 주인 이렇게 된 거야. 얘 올리면 못 올라가. 그렇지. 그렇게 본 거였죠. 확인되니? 오케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두 번째 결과는 다 짬뽕 시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 이 새끼 머리 존나 잘 쓴 거예요. 지가 한 거 한 개도 없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주의의 관점은 이의 절대성과 기의 상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잘 봐. 절대성 안 변해. 타고났어. 상대성 변해. 탁함과 뭐 맑음 나왔었죠.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잘 봐. 만물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맞아요. 되죠. 종합 철학으로 유학 전통의 주류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장제와 정의 사상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제일 잘했어? 장제랑 정의 덕에 주의지가 밥 먹고 삽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렵진 어려웠죠. 네, 어려웠던 거 맞습니다. 잘하셨어요.